네,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요양병원에 부모님 모신 시청자분들은 보도 보시면서 마음 무겁고 걱정도 크실 것 같습니다. 취재한 홍예림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이 요양병원의 어르신들 제보로 취재를 시작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KBS에 관련 제보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면회 금지 이전에는 욕창이 없었는데 갑자기 심해졌거나 심지어는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사망했다는 그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네. 이 취재를 해보니까요, 제보가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지난 5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저희가 병원에 진입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고심 끝에 검증이 된 전문 간병인을 저희가 이제 모셔가지고 같이 코로나 취재를 한 검사를 거죠? 네. 명확하게 받은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잖아요. 그런 안전 수칙하에 저희가 요양병원 실태 취재를 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 때만 전국 모든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면회가 금지되고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 몇 군데나 항정신병제 사용했다는 거죠,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의미 있는 자료를 정말 처음으로 공개를 한 건데요. 네. 1,500여 개의 요양병원에서 이런 정신병 약 얼마나 쓰나를 찾아본 거예요. 네. 수치적으로 따져보면 1,400여 개, 그러니까 90%가 넘는 요양병원에서 이런 약물을 처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할 점은요. 이런 약물을 사용한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요시에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이런 약물을 처방을 해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뭐 조현증 환자라든가 치매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런 약물을 쓰라고 의학적인 권고도 있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필요 없는 환자에게 쓸 때 부작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거든요. 이런 점은 국제적으로도 다들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FDA에서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불필요하게 투약을 할 경우에는 사망률을 높인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통계에서 보면 의미 있는 것은요. 치매 환자 80% 넘게 처방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5만 명이 넘습니다. 5만 명 적은 수치 아닙니다. 그렇죠. 전체 치매 환자의 절반 가까이는 하루 평균 한 알 이상의 이런 항정신병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하루 한 개꼴 이렇게 많은 병원에서 항정신병제 쓰는 이유 뭡니까? 결국 비용의 문제입니다. 네. 이런 약값들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싸게는 100원도 안 합니다. 네. 1,000원이 넘는 약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약을 먹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졸음입니다. 일정 정도 시간 환자의 행동이 통제되는 화학적 구속이죠. 네. 사실은 이런 환자들에게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돌봄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간병사 하루 월급은 아니고 하루 일당이 10만 원 정도입니다. 네. 병원의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이런 싼 약을 하면 비용이 줄어든다. 절감되고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을 남용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지만 얘기한 것처럼 불필요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이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는 이 네이버나 뭐 구글을 쳐도 화학적 포털에서, 구속이라는 그렇죠. 포털에서 이런 걸 쳐도 용어가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 네. 말은 당국의 규제도 없다는 거죠. 아. 사실 우리가 적정성 평가를 합니다. 요양병원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네. 그런데 이 약물에 대한 평가는 100점에 1점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어떤 약물을 쓰고 있는지 사실 당국이 모른다는 거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당국은 어떤 약물을 쓰고 또 불필요하게 하는 건 없는지 당근과 채찍을 주는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 요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서로 다릅니다. 이번 취재는 일단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치료를 받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건데 협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협회에서도 오늘 저희가 방송 나가기 직전까지 입장을 계속 확인해서 공식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네. 요양병원에서도 사실은 이런 문제는 이미 오래된 문제인 걸 알고 있고 잘하는 병원도 있지만 산술적으로 한 100개 정도의 병원에서는 이런 약을 안 쓰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이런 약물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불필요한 환자한테 쓰고 있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비용의 문제이다. 간병 인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좀 제도적인 개선과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공식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네. 홍 기자 얘기처럼 이번 취재가 요양시설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게 아니라 좀 개선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관련 취재 계속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요양병원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요. 병실에 가보면 보시는 채널이 저희 KBS 채널이에요. 네. 지금도 직접 보시지 못하겠지만 듣고 있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약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간병 인력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취재하겠습니다.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